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퀀텀 컴퓨팅이 또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 이제 퀀텀 컴퓨팅이 뭐 양자 컴퓨터가 대장주가 되는지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사실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의 이 반등이 이 젠슨항 CEO의 발언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젠슨항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를 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현재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재미없는 상황, 상승 흐름 나와주다가 하락 마감해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급등락이 뭐 큰 뭐 섹터 존재하지 않고요. 그나마 이 섹터로 봤을 때는 사실상 에너지 관련되는 섹터들에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다든지 급락했다든지 특별한 특징주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뉴욕 증시의 흐름을 만들고 가는 이유는 또 간단하죠. 지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현재 굉장히 불확실성,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이 협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합의안을 마련했다라고까지 나오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합의가 끝이다라고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좋고, 물가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예상치, 전망치보다 전체적으로 하회하는 부분을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죠. 근데 뉴욕 증시는 뭐 했다?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하락 마감이 나와줬느냐를 봤을 때 이미 주식시장의 반등과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 기대도 높게 나왔다.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 위한 기준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에서의 판단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그 매일같이 뉴욕 증시를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가, 현재 뉴욕 증시의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무너졌어요. 이거 지금 다 끌어올려놨죠. 그러니까 관세가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던 말던 원래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물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과거 물가 뭐 두나 뭐 되네 마네 했던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현재 뉴욕 증시 나스닥만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악재가 나오기 전에 위치로 다시 끌어올려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가 필수적이냐, 이 여기 과거 고점까지 끌어올렸던 거는 그 어떤 게 아니라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뉴욕 증시의 새로운 모멘텀은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가 매수, 눌림에서 사야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다가는 여기서 어떤 악재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는 지금이 오히려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고요. 그런 시장 속에서도 사실 양자 컴퓨터가 또 이슈받을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또 양자 컴퓨터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지금 양자 컴퓨터 우리 대장으로 보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실스크라든지 리게틱 컴퓨팅이라든지 퀀텀 컴퓨팅이 큰 폭으로 움직이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는 사실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퀀텀 컴퓨팅도 이거 지금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2배에서 3배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또 양자 컴퓨터 막 또 뜨니까 양자 컴퓨터 방송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뜨기 전부터 제가 방송을 계속해서 했던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도 비난을 하니까 제가 그냥 굳이 욕먹을 거 뭐하러 하냐였던 거고,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퀀텀 컴퓨팅도 보면 여기서 제가 매매 가격, 지금 이 당시에 이게 딱 그 4개월 전에 매수 가격 잡아드린 거에서 매매만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못해도 2배에서 3배는 다 수익이에요.
실질적인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여기서 얼마에 사시라? 5에서 10에 사시라. 지금 퀀텀 컴퓨팅이 5에서 10에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다. 평단가 맞았을 때 대비해서 2배에서 3, 이미 2배 이상 2.5배, 최대치 기준으로 이미 3배까지 수익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잘 보셨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팅으로 수익을 못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은 이 보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상황으로서 또 컴퓨터 컴퓨팅을 더 가져갈 것인가, 양자 컴퓨터 더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시장 흐름을 잡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방송하는 게 아니다. 이미 올라가기 전부터 저가 매수 다 잡아 드렸던 부분이다. 내가 여기 시장가에서 사라고 하지도 않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가 왜 올라가느냐, 제가 늘 말했지만 이거 진짜 세상 양아치입니다. 젠슨왕. 진짜 양아치다 얘기했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욕을 먹었던 이유도, 나는 양자 컴퓨터를 단 한 번도 시장가로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오히려 저한테는 양아치가 아닌 게, 젠슨왕이 과거에 뭐 발언했어요? 양자 컴퓨터 20년 30년은 걸릴 거다 라고 하면서 양자 컴퓨터 폭락했죠. 반토막 이상 떨어졌죠. 사실 그러면서 제가 원했던 매수 가격에 오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고 이제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삼한테는 양아치가 아니겠죠. 근데 기존 양자 컴퓨터를 보유하셨던 분들에게는 생 양아치일 수밖에 없는 게, 양자 컴퓨터 상용화 이제 실용화 20년 걸릴 거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뭐 한다? 조만간 양자 컴퓨터가 기술적 전환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했던 게, 젠슨왕이 프랑스 양자 스타트업 파스칼 관계자들과의 면담 사실을 소개하면서 뭐한다? 자사 플랫폼인 쿠다큐를 언급하며 양자와 기존 컴퓨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접근이 매우 흥미로운 시기를 열고 있다고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서도 양아치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를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쿠다큐를 이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기 제품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는 또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젠슨왕이 뭐 이렇게까지 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젠슨왕이 발등에 뭐가 떨어졌다? 불이 떨어졌어요. 발등에 지금. 젠슨왕 굉장히 지금 답답할 겁니다. 왜?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IBM 같은 경우도 향후 5년 내에 뭐 한다? 세계 최초 오류 없는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할 거다 라는 이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5년 내에 양자 컴퓨터 실사용 사례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에 이제 우리가 뭐 그 양자 컴퓨터 다양한 기업들이 많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이런 큰 대기업들 중에서는 이 양자 컴퓨터 선두 투탑이 뭐다? IBM과 구글이죠. 그 두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사실상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젠슨왕 같은 경우가 양자 컴퓨터를 깎아내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냥 지금 간단해요. 양자 컴퓨터를 깎아내리는 이 지금 AI 관련되어 있는 산업 랠리가 이제 고작 시작한 지 해봐야 한 2, 3년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왕자를 벗어놓는다? 굉장히 배알 꼴리는 거죠. 저희도 얘기했죠. CES 2025에서 엔비디아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CES 2025를 앞두고 2개월 내리 그냥 시장에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양자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뭐가 된다? 이 엔비디아의 자리도 위태롭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저격하고 젠슨왕이 계속해서 뭐한다? 양자 컴퓨터를 깎아내렸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과거에도 얘기했던 게 뭡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 젠슨왕 때문에 빠지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지, 이거를 팔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도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후회할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던 거죠. 어쨌든 그런 관점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실상의 이거죠. 존폐 위기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위기.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앞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양자 컴퓨터 계속해서 상용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왜 이 쿠다 Q를 지금 언급을 하게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요, 세계에서 이 대장 우위를 잡았던 기업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AI라든지 GPU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절대 우위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절대 우위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코닥이라고 여러분들 알죠? 필름 카메라입니다. 필름 카메라. 당시에 전 세계 점유율이 90%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디지털 카메라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죽어버렸죠. 노키아 같은 경우도 전 세계 휴대폰 점유율이 과거 40%가 넘어갔어요. 스마트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노키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세가가 뭐예요? 세가 같은 경우가 콘솔 게임의 강자였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없죠, 당시에. 근데 결국에 철수했어요. 왜? 기술력도 부족하고 사실 콘텐츠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우위에 점했다 해서 절대 우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젠슨항 입장 같은 경우도 AI 관련되어 있는 GPU 관련되어 있는 우위를 점했지만서도 뭐다? 양자 컴퓨터로 변하게 되면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AI, GPU 관련되어 있는 투자 모멘텀, 여러분들 최근에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투자 관련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공격적인 투자 굉장히 많이 사업 확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양자 컴퓨터로 넘어간다? 물론 이 양자 컴퓨터의 GPU가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GPU도 사용됩니다. 근데 기존 AI 컴퓨터보다는 사용이 덜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GPU는 옆에서 서브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젠슨항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고 쿠다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 자 그럼 여기서 왜 퀀텀 컴퓨팅이 올랐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드밴티지 2를 출시하면서 이미 상용화 관련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기대감도 있었고 상용화 관련되는 기대감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의 조만간 양자 컴퓨터 상용화 발표가 오히려 이 뭐가 됩니다. 이 퀀텀 컴퓨팅의 주가 상승, 진짜 상용화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게 탄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문제는 뭐였냐고 하면은 사실 개인들이 잘못 매수한 것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어제 저녁이죠. 엔비디아가 쿠다 Q를 통해 통합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 상용화 발표를 할 때 퀀텀 아트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뉴스가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퀀텀 컴퓨팅, 퀀텀 아트라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퀀텀 컴퓨팅 기업이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 기업을 퀀텀 컴퓨팅 기업이라고 우리가 흔히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퀀텀 컴퓨팅, 퀀텀 아트라는 뉴스가 나와버리니까 퀀텀 컴퓨팅에 뭐가 돼버려요? 자회사라든지 계열사가 돼버리는 거죠, 뉴스상.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묻지마 매수가 사실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퀀텀 컴퓨팅의 급등이 오히려 추가적인 급등세가 더 붙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흐름을 좀 더 타는지 봐야 될 부분이에요. 다만 퀀텀 컴퓨팅의 어제 급등은 상용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이런 그 뉴스가 사실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근데 어다르고 아다르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뭐 신풍 제약이 급등하면은 신풍 뭐더라? 뭐 있을까요? 전혀 관계없는 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사도 이게 계열사인 줄 알고 막 같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퀀텀 컴퓨팅의 기업의 퀀텀 아트다라고 했지만 이게 퀀텀 컴퓨팅의 계열사인 것처럼 뉴스가 나와버리면서 퀀텀 컴퓨팅이 뭐예요? 이 퀀텀 아트가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함께 이런 것들 통합하여가지고 엔비디아에 뭐 공급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퀀텀 컴퓨팅이구나 수급이 붙은 거기 때문에 붙은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쿠다 Q인데 이게 완전 양자 컴퓨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양아치라는 건 이거예요. 차라리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디다 투자한다? AI 컴퓨터와의 결합 플러스 기술 결합에다가 투자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던 뭐다? 엔비디아가 갑작스럽게 양자 컴퓨터로 다 넘어가게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AI라든지 GPU에 기존에 해놨던 투자 관련된 이런 증설들이 다 무쓸모가 되는 거죠. 무쓸모.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AI도 살리고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양자도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이 복합적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모멘텀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뭐예요? 세계 최대 규모 양자 연구용 뭘 만들겠다?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사실 뭐 양자 컴퓨터에서는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완전 양자는 아니에요. 완전 양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본과 같은 느낌이죠. 일본과 같은 느낌인 게 뭐냐고 하면은 일본이 전기차를 안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에 집착을 해요. 하이브리드 차에. 근데 이 집착하는 이유가 뭐다?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해가지고 완전 선두주자고, 20년 동안 하이브리드 기술이 압도적이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연구개발, 부품 생태계, 공급망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전체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엔비디아가 이게 그냥 AI로만 바뀌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엔비디아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사실상은 양자 컴퓨터보다는 AI에 집착하는 이유가 동일한 거고, 다만 이 엔비디아의 사실 뭐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 이거를 무조건 욕할 수는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전에 그 젠슨왕이 이제 젠슨왕 CEO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는 멀었다라고 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돼 있는 이 기업들이 다 주가를 박살내고, 그 당시에 아이온큐 레버리지 상장 폐지되고 보유자에게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지, 그 하이브리드 관련해 가지고는,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욕하고 부정할 수는 없는 거는, 시장에선 이미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가 이미 2년 내로 상용화 될 거다라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늦어도 27년에는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고성능 컴퓨터와 함께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거고요. 이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고 하면요, 기존 순수 양자 컴퓨터가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초전도체 방식입니다. 근데 이 초전도체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낮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하이브리드 방식을 거침으로써 뭐가 된다? 순수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에 더 앞당기는 촉매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나옴으로써 양자 컴퓨터가 뭐 5년 내 상용화 된다 했죠. 그게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BM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IBM 같은 경우도 2년 내로 양자 우위 달성할 거라고 하는데, 뭐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를 결합해서. 그래서 기존의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조합해서 이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를 만들 거고, 2년 내. 그리고 이 2년 내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를 만든 걸 통해서 뭐 한다? 방식으로 접근해서 2년 내로 양자 우위를 달성하고, 이걸 기반으로 뭐 하겠다? 29년까지 완전한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까지 이루겠다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리드 관련되는 양자 컴퓨터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관련주를 산다, 뭐 아이온큐고 리게팅이고 퀀텀 컴퓨팅이고 뭘 산다 했을 때 완전 양자 컴퓨터보다는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가 보다 상용화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서 그 관련 수혜율이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단기간에. 다만 그걸 통해서 완전 양자 컴퓨터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젠슨왕이 갑자기 이렇게 또 치고드니까 꼴보기가 싫은 거지,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 자체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고 비난하고 그럴 건 아니다 라는 부분까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